이번 시간부터는 화면에 보이는 이 상업 공간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공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은 제가 이제 VR로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스틸컷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전체 공간을 보면 자, 이쪽이 주출입구가 있어요. 자, 주출입구에 들어와서 카운터가 있고, 자, 카운터 뒤에 보니까 싱크대도 있네요. 자, 싱크대도 있고, 선반에 자, 브랜드 로고가 또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정에 있는 이 배관 라인과 레일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천정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튼과 가구. 자, 왼쪽 편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장품 용품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선반이 있고, 자, 그리고 거울과 의자, 자, 체어가 있네요. 자,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홀이 있고, 자, 거울이 있습니다. 자, 장도 들어가지고, 자, 타일에는 벽면에는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의자가 있고, 자, 다음 포인트로 가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 편은 동일한 장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하부 쪽으로는 간접 조명이 매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네요. 자, 그리고 화분이 3개 있고 스탠드 조명, 자, 그리고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에는 전구 형태의 조명이 랜덤하게 매달려 내려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드렸던 실내 공간 모델링 소스 파일 안에 보면 자, 도면 파일이 있습니다. 이 도면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무에서 모델링 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은 치수선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얘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해요. 자,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서 일단 이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파일명은 저는 3D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다 지워주면 됩니다. 델리트. 자, 이 폼은 저희가 맥스로 불러올 필요가 없죠. 자, 델리트. 자,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면을 삭제해 줍니다. 자, 이런 바닥 해치도 필요 없기 때문에 델리트. 자, 얘도 델리트, 얘도 델리트. 자, 커튼 위치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이 커튼도 좀 지워 주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이런 해치도 삭제하고 글자, 얘도 용량이 조금 많다 싶은 것들은 좀 삭제를 해주세요. 자, 의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삭제. 냉장고는 여기 현재 빠졌기 때문에 얘도 삭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천정도, 자, 실링에 가서 얘도 동일하게 좀 삭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라인이 보예요. 보 라인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놔두고 일단 도면. 자, 그리고 실링에 가구 도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구 도면은 좀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얘도 삭제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선들은 조금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평면도에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삭제. 자, 여기에도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얘도
삭제. 자, 얘를 뭐 조금 잘못 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맥스에서만 저희가 모델링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성되어 있던 그 VR 이미지도 실제 도면과는 조금 다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도면 정리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자, 천정도 한 이 정도, 얘도 삭제해 버릴까요? 얘도 됐다. 자, 그리고 인면도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인면도를 맥스로 불러오진 않아요. 잘 캐드 화면을 따로 옆에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옆에 띄워놓고 인면도는 캐드에서 직접 DI 치수를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은 얘도 일단은 맥스 화면으로 일단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얘도 삭제를 해줍니다. 자, 모서리도 약간 겹쳐지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자, 얘도 삭제. 커튼 해치도 삭제할까요? 삭제. 커튼도 삭제. 얘도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지금 그래요. 일단은 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삭제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가구도 뭐 실제로는 그렇게 필요는 없겠죠. 얘 때문에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 정도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고가 들어가고 삭제. 이 모서리도 일단 삭제. 자, 됐네요. 자, 다음 인면. 자, 인면 2번도 삭제해 줍니다. 삭제. 얘도 굳이 얘는 삭제할게요. 평면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삭제. 얘도 삭제. 해치 삭제. 지금 보면은 저 인면도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자, 인면도에 보면 이 노란색 선이 지금 VR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이는 이 거울 선이에요. 자, 그리고 안쪽 빨간색이 안에 턱 하나 생긴 부분이고, 그렇죠, 얘가. 자, 그리고 이 점선은 자, 뒤쪽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을 도면상에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뭐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자, 그러면 노란 선만 빼고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얘도 삭제. 뭐 이렇게 의자에 뭐 조금씩 지워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삭제. 자, 얘도 삭제. 자, 장이 있네요. 자, 이런 모서리도 좀 삭제할까요? 됐네요. 자, 그리고 3번, 4번 또 동일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얘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커튼 쪽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얘도 델리트. 자, 이런 치수선 같은 경우도 이런 불필요한 선들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졸작 같은 거 할 때 이런 불필요한 캐드 도면이 도면선을 맥스로 불러오는 경우는 좀 많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도면층에 가서 레이어를 좀 새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뭐 이렇게 뭐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든 선들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X
자,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X 엔터 해서 자, 익스트루드에서 지금 개체들을 모두 깨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평면을 선택해서 평면은 도면층 1번, 천정은 2번, 인면도 첫 번째는 뭐 3번.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구분하면 맥스에서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4번, 얘가 5번, 얘는 6번. 자, 그래 다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색상을 화이트로 그냥 줘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실선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헷갈리는 경우는 다 선택해서 얘를 뭐 바이 레이어나 바이 블록으로 바꿔줘서 불러와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불러오면 레이어들이 우리가 쓰지 않는 레이어들이 캐드상에서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PURGE 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퍼지를 해주세요. 엔터. 다시 PURGE 퍼지. 자, 여기에 들어가서 모두 소거를 눌러주세요. 선택 항목 모두 소거 닫기 해주세요. 자, 그럼 위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어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그 외에 남아있는 레이어들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얘가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맥스에서는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레이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불러와 주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얘를 저장을 하나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뭐 얘를 그전 우리가 도면을 다시 열어주세요. 혹시나 우리가 작업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캐드 도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캐드 도면을 여러분 대부분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이 캐드 도면을 옆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소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렇죠. 자, 의자, 화장품 용품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실내 공간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잔잔한 이런 모델링 소스, 이 모델링 파일들은 소스로 다 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내 공간을 모델링하고 라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자, 캐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에 가서 자, 임포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저장해 뒀던 경로를 한번 가볼까요? 강의 학교의 재택 수업 실내 공간. 자, 아까 우리가 3D라고 저장을 했었죠. 자, 이 3D 파일을 오픈. 자, 레이어에 가서 혹시 스킵이라고 체크된 학생들은 옆에 셀렉트 프롬 리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는 해제. 자, 도면층 1번부터 6번을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불러와졌죠. 자, 그럼 무브 아이콘을 눌러서 지금 캐드 도면을 쭉 다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자,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 Alt W 눌러서. 자, 그럼 우리 화면상에 보면 지금 탑뷰이죠. 탑뷰에서 봤을 때 가로 세로에 짙은 그리드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이 0지점이에요. 좌표로 따진다면 여기에서 작업하면 이 0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자, 얘를 왜 설명하냐면 자, 프론트 뷰에서 제가 박스를 하나 쫙 그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듯이 이 0지점에 맞춰져서 얘가 모델링이 돼요. 자, 지금 레프트에서도 제가 이렇게 모델링 해보면 위치는 좀 달라졌지만 저 위쪽 레프트 이 수직선상에서 모델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탑뷰가 너무 멀리 있어 버리면 지금 우리가 평면 작업할 이 도면 자체가 그리드의 이 0지점과 멀어지게 되면
작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이나 어떤 것들을 불러오면 항상 이 지점으로 불러와지는데 작업할 때마다 매번 옮겨줘야 해요. 상당히 불편하죠. 자, 그래서 CAD 도면을 처음 불러오면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평면도가 이 짙은 그리드 선상에 중앙에 두면 편합니다. 또는 도면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좌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 자체가. 자, 그럴 때는 도면을 그룹을 잡아주고, 자, 우측에 보면 X, Y, Z 해서 이 치수가 보이죠. 자, 여기에 0, 0, 높이도 0 해주면 지금처럼 그룹 잡은 저 멀리 가 있던 도면이 그리드상의 0 지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이 평면도를 중앙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그룹에 언그룹에서 다시 그룹 풀어주도록 합니다. 자, 흰색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우리가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네임 앤 컬러에 들어가서, 자, 컬러는 뭐 ADD 커스텀 컬러에 들어가서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노란 이런 컬러를 넣고 싶다, ADD 컬러 하면 지금처럼 색상이 변경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해서 ADD 컬러 해서 여기에다가 자, ADD 컬러 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노란색이었죠. 자, 노란색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맥스상에서 렌더링 돌리고 이 다른 작업을 위해서 지금처럼 컬러를 좀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연두색으로 만들어서 도면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천 정도는 빨간색으로 놔둘까요?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우선 그럼 이 상태로 놔둘게요. 인면도는 쭉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에 가서, 자, 기억나죠? 무브는 움직이는 거고 로테이트는 회전, 스케일은 크기 조절이었죠. 자, 로테이트를 클릭하고, 자, 자석 3, 얘가 우리가 무브에 대한 스냅창이었죠. 그렇죠? 자, 얘는 2.5에 놔두고 사용할 때 나중에 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각도 자석을 켜주면 얘가 5도씩 회전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 도면을 불러왔는 경우에 지금처럼 축이 뚜렷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얘를 그대로 수직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뭐 이런 곳에 잡으면 얘가 이상하게 축의 기준이 없이 회전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힘드니까 자, 컨트롤 Z하고, 자, 지금 보이는 이 수직선상을 잘 잡아주고 얘를 90도만큼 회전을 해줍니다. 또는 이 각도 표시는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주고, 자, 무브를 누르고, 자, 스냅을 딱 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Y축으로 얘를 살짝 올려주고, 얘가 지금 도면상에 바닥에 딱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바닥에 딱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을 실제로 얘를 이 공간에 딱딱 맞춰서 세워놓고 작업해도 되는데 실내 공간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얘는 나중에 우리가 작업이 편할 수 있도록 그냥 치수만 확인한다는 정도로만 이쪽에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천 정도면은 뭐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말고 얘가 도면상에서 가로선상이 맞춰져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도면을 가지고 작업할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럼 해당 평면도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눌러주고,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자, 이 도면이 자꾸 선택이 돼서 얘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평면도를 선택해서 우클릭, 자, 그리고 플리즈 셀렉션을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도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다시 우클릭을 하고 언플리저를 하게 되면 다시 도면이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선택한 도면을 플리즈 셀렉션, 자, 이렇게 올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올려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잠궈두니까
그리드 색깔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쵸? 자, 그리드는 그리드의 첫자 G. 자, G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그리드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는 안 보이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Z를 한번 눌러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실내 공간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얘를 설정할 때 단축키를 하나 넣어놨었어요. D. 자, 다들 스냅 2.5가 켜져 있죠. D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스냅이 잡히면서 점선이 생기죠. 자, 전체 딱 찍어보면, 자, 아래쪽에 보면 거리가 나옵니다. 자, 3700이라고 나오죠. 얘를 우리가 단축키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 단축키 넣는 것까지 또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얘만 좀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실내 공간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기둥을 먼저 그려주는 게 모델링 해주는 편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이는 기둥을 먼저 2600만큼 모델링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얘도 2600만큼 두 기둥을 먼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실제로 여기에 창이 있는데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뒷벽을 여기를 막을 거예요. 자, 여기에도 2600만큼 세워버릴게요. 자, 폴리에 가서, 자, 면을 선택해주고 해당 면을 익스트루드 벽체 두께만큼 200을 밀어버릴게요. 자, 아래쪽 얘도 익스트루드 200 정도 해주고 그대로, 자, 그대로 이 면을 선택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됐다, 그렇죠. 반대쪽 윗면이 가려져서 보여지지를 않네요. 자, 2100, 보통 우리가 문높이가 2100이죠. 2100 위로 얘가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 미러 해버릴까요? 미러에서 카피 Y축으로. 자, 점 선택해서 그대로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어터치해서 F4를 눌러주세요. 자, 어터치.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어터치. 자, 반대편 클릭. 자, 그러면 얘가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엣지를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 하세요. 자, 그래서 커넥트 한 개만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축은 항상 센터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얘를 Y축으로 올려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나눠줬던 이 선을, 자, 우리 청고가 총 2600이었죠. 문을 2100으로 맞춰. 그냥 내려버릴까요? 자, 얘를 바닥으로 쭉 내려주세요. 지금 선을. 그렇죠. 자, 아래쪽에 아래쪽 툴바에 보면 이 자물쇠 옆에 이 앱솔루트 모드라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주면 얘가 000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럼 레프트 뷰를 선택하면 Y축으로 얘를 2100만큼 이동해 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맥스상에서 우리가 치수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얘를 여기에 붙였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면 이 Y축으로 바닥에 붙였다가 이 앱솔루트 모드를 체크를 하고 얘를 Y축으로, 레프트 뷰에서 우리가 Y축이죠. 만약 퍼스펙티브에서 이동하려고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는 Z축에 해당됩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얘를 2100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면을 선택해서 이 상부 얘랑 컨트롤 선택. 컨트롤이 추가 선택이었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고,
자, Alt 2를 누르면 우리 화면을 돌릴 수가 있었죠. 자, 컨트롤을 누르고 반대편 선택. 자, 그리고 이 브릿지를 눌러서 서로 연결해 줍니다. 됐다. 그렇죠. 자, 다시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자,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2번을 누르면 엣지, 3번, 4번, 5번. 자, 지금처럼 1번을 누르면 이 버텍스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자, 얘를 쭉 끌고 가서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측 벽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해볼까요? 자, 얘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맥스에서는 폴리 형태, 사각형의 면의 형태로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는 바빠서 잘 그렇게 하진 못해요. 보통은 이 생긴 대로 그냥 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라인을 너무 길게 눌러버리니까 얘가 지금처럼 곡선이 생겨져 버리죠. 점을. 자, 백페이스 엔터키 위에 백페이스 하세키를 눌러서 되돌아가면 잘못 그린 라인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클릭. 예. 자, 모디파이 가서 우리가 로고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했었죠. 라인에서 작업하고 익스트루드로 어마운트 수치를 2600만큼. 자, 그래서 지금 보듯이 벽체를 그리는 방법은 얘도 그래요. 얘도 뭐 박스를 활용해서 그려도 되고, 또는 라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또는 이 라인을 사용해서 이 기둥까지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그렇죠. 옆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얘를 익스트루드 2600만큼 올려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되도록이면 꼭지점이 4개인 폴리형, 사각형의 폴리 형태의 모델링이 맥스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솔직히 조금 귀찮은 면이 있어서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뒤쪽에 샤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럼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면상에 보면 지금 바닥에서 여기를 찍어야 되겠네. D를 눌러서 찍고 총 200 높이, 얘가 이제 걸레바지 표시고요. 200에서부터 턱이 하나 있고 얘가 생겨집니다. 자, 그럼 얘를 박스를 하나 그리고 높이를 200만큼 이렇게 올려주세요.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프레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샤시 프레임 또 그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2가지 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드는 꺼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생긴 대로 그리는 거예요. 총 높이가 여기까지 2600이었는데 얘가 200이니까 하이가 2400. 자, 무브 아이콘 눌러서, 자, 축은 항상 센터로 만들어주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Y축으로 얘를 딱 붙여주세요.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얘를 X 화살표를 한번 누르고 X로 이동해야 돼. 또는 F5를 누르면 X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도 바닥에서 하나 더 해서 하이를 40만큼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Y축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자물쇠가 지금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죠. 저는 항상 얘를 움직일 때마다 물체를 하나 그리고 얘를 움직일 때 항상 자물쇠를 켜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물쇠를 켜주면 이 자물쇠가 단축키가 스페이스입니다. 이 스페이스를 켜주면
다른 물체는 전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이 얘를 잡고 이동하라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선택해서 스페이스를 켜주면 스페이스 키가 자물쇠 이 단축키입니다. 이 스페이스를 켜서 얘를 이동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얘도 Shift 눌러서 복사해서 위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단순히 뭐 박스를 그려서 유리로 표현해도 되는데 유리가 만약에 박스로 이렇게 그려진다 칩시다. 한번 보세요. 박스로 하이가 10짜리. 자, 스페이스 딱 키고 여기 있죠. Y축으로 이동하려면 F6 누르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서 자, 우리가 물체 축이 센터에 잡혀 있죠. 그럼 이런 데 잡으면 자, 우리가 스페이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빈 곳을 잡으면 무조건 그리드의 센터에 이 오브젝트의 센터에 물체가 스냅이 잡혀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잡고 그대로 여기에 이 프레임의 센터에 맞춰주면 정확하게 중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유리 같은 경우가 이 프레임이 실제로는 이 투명한 재질이 얘랑 이렇게 겹치게 되죠. 자, 그럼 Vlay에서는 이 겹치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렌더링 돌렸을 때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 실리콘 표시를 해주거나 또는 자, 폴리에 가서 점을 선택해서 얘를 아예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넣어주면 아무래도 면들이 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모델링 해볼게요. 자, 얘는 플랜으로 얘를 유리를 하나 딱 맞춰서 그려줄게요. Alt W 누르고 플랜으로 자, 유리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얘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시그먼트는 다 빼줍니다. 1:1로. 자,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폴리. 자, 그럼 방금 그린 얘는 단순히 이렇게 플랜 형태의 면이죠. 플랜은 뒷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얘도 우리가 사전 설정해서 얘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플랜의 면을 선택해서 인셋 면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 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5mm 정도만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체크. 자, 그럼 선택된 면은 그대로 디터치를 눌러줄까요? 자, 디터치. 자, 그럼 폴리곤 얘는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보듯이 바깥쪽 면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쉘을 클릭해 주세요. 자, 바깥쪽으로 어마운트를 5 정도를 주게 되면 한 10 정도 줄까요? 10 정도를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도 동일하게 쉘을 줘서 그대로 10mm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리도 실리콘이랑 좀 면이 겹쳐지죠. 자, 그래서 폴리에 가서 이 유리의 테두리 부분에 면을 좀 지워줘야 돼요. 처음 그리니까 조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스냅은 S 눌러서 잠깐 꺼놓을게요. 얘를 옮겨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유리면 얘의 폴리면을 선택해서 이 측면 그렇죠. 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돼요. 우측으로 선택. 자, 이 면을 좀 지워줄게. 자, 컨트롤 눌러서 얘네들을 꾹꾹 다 지워주도록 합니다. 테두리를. 또는 하나를 선택하고 Shift 선택. 저는 지금 2021 버전은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2020 버전이 하나 누르고 Shift 선택하면 되죠. 자, 여하튼 이 측면의 면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자, 작업이 끝났으면 폴리는 꺼주고 자, 얘는 그대로 다시 붙어야 되겠죠. 스냅을 켜서 스페이스 키고 Y축으로 F6으로 딱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쭉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샤시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재질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쪽에 보이는 재질 창을 눌러서 예전에 우리가 재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자, 매트 화이트라고. 혹시나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V-Ray 파트에 가면 자, V-Ray MTL이라고 있습니다. 이 V-Ray MTL을 지금처럼 끌고 와주세요. 저는 자, V-Ray MTL을 가져가 줍니다. 자, 디퓨저 컬러는 한 10 정도, 블랙 한 10 정도로 오케이. 리플렉트는 대략 반사를 약간 주는 게 낫겠죠. 한 60 정도 반사를 줍니다. 오케이. 글로시는 한 0.75 정도 줘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은은하게 반사 재질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RDF는 얘를 워드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매트한 재질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 프레임들 얘도 선택돼 버렸네. 알트가 빼는 거죠. 알트가. 자, 이 프레임 부분에 재질을 지금처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얘가 실리콘 쪽의 면이라 그랬죠. 실리콘 쪽은 다시 V-Ray MTL을 가지고 와서 디퓨저 컬러를 조금 회색으로 할까요? 얘는 얘는 한 20 정도, 디퓨저 컬러 한 20 정도로 해서 약간 그레이 컬러의 실리콘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반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재질에 뭐 실리콘이라고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델릭트에서 없어지더라도 위쪽에 있는 이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 물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재질을 다시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유리 재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열어서. 자, 디퓨저 컬러는 약간 푸른색으로. 오케이. 리플렉트는 완전히 반사를 주도록 할게요. 글로시 값은 은은하게 줄 필요는 없고요. 반사는 그대로 가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플렉트가 투명도였어요. 자, 위쪽은 반사, 흰색으로 갈수록 반사를 많이 쳤죠. 이 리플렉트를 조금 더 투명하게, 완전 투명하게 주는 것보다는 한 245 정도. 오케이. 자, IOR은 굴절 값입니다. 유리에 대한 굴절을 한 1.3 정도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유리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딱 기본적인 유리 재질은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해당 면에 유리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재질창은 저는 옆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듀얼 모니터를 쓰면 옆으로 옮겨 놓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쪽 프레임을 그렸는데 이만큼만 선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프레임을 제외하고 얘만 이렇게 선택. 자, Alt W 눌러 볼게요. 자, 얘만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F5를 눌러서 X축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그럼 스냅을 여기에다 잡아주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도면상에서 정확하게 얘를 나눠 뒀네요. 자, 이렇게 두 개 오케이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4를 눌러서 한번 볼까요? 그렇죠. F4. 자, 그럼 반대쪽 창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얘를 얘가 200 높이만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여기를 도면상에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자, 일단 200 높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폴리. 자, 버텍스를 선택해서
자, 지금 이 선택 Alt W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선택해서 자, Y축으로 얘랑 이제 맞춰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로고 할 때 이 스냅 맞추는 걸 배웠어요. 자, Y 하살표를 잡고, 자, 지금 이 Y 하살표, 자, 점을 선택해서 Y 하살표를 잡고 어디? 여기에 맞출 거니까 이 마우스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자, 혹시나 스냅이 잘못된 친구들은 이 스냅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버텍스랑 미들 포인트가 체크되면 돼요. 자, 그리고 옵션에서는 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스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Y축을 꾹 눌러서 우측에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조금 모자린다, 그렇죠? 자,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 꺼주고. 자, 우리가 이 선을 나누는 방법은 커넥트에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나누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퀵 슬라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찍고. 자, 그럼 가로선이 쫙 나눠졌죠. 자, 지금처럼 퀵 슬라이스는 찍고 해주시면 내가 찍은 부위에 슬라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 자, 그래서 가로 하나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에 퀵 슬라이스 켜져 있죠. 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는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면을 선택해서 지금 이 비어있는 이 면을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혹시 맥스 버전을 2021 버전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Shift를 누르고 X 하살표를 눌러주면 그대로 면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 버전은 익스트루드 창을 눌러서 얘를 대략적으로 일단 꺼내놓고 나중에 점을 잡고 다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샤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그리는 방법은 이 폴리 형태의 모델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샤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럼 플랜을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플랜에 시그먼트는 모두 빼주세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폴리 갑니다. 자, 에디터 폴리를 써도 되고, 자, 우클릭 컨버트 투에 컨버트 투로 완전히 변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에디터 폴리에서는 가끔 폴리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얘를 사용하다 보면. 자, 그럴 때 제가 단축키를 얘도 넣어 놨어요. 2020 버전에 넣어 놨나? 컨트롤 P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에디터 폴리로 바뀌게 단축키를 넣어 놨는데 아마 2020 버전의 단축키는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에 에디터 폴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프레임이 아마 한번 볼까요? 자, 40짜리네요. 자, D를 눌러서 거리 측정하면 됩니다. 40짜리. 자, 그러면 가로 챔퍼 눌러서 얘를 TRI로 바꿔주고 얘를 40만큼 0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딱 찍어보면 40만큼 됐죠. 자, 위아래도 동일하게 얘를 챔퍼를 TRI로 바꾸고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럼 40만큼 얘가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중앙에 쭉 선택해서 프레임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자, 커넥트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로 얘를 나눠줍니다. 됐다, 그렇죠? 자, 동일하게 얘를 또 챔퍼를 사용해서 혹시 잘못 지금처럼 잘못 클릭하면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만큼 좌우 20씩 하면 40이 나와지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서 자, 이 면을 이제 유리로 사용할 부분을 디터치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폴리는 꺼주고 자, 그럼 샷시 두께 한번 볼까요? D 100이네 100. 자, 그럼 쉘을
100. 오케이. 자, 다음은 이 유리 부분. 유리 부분 아까 한번 해봤죠?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인셋 5mm만큼. 오케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디터치. 오케이. 폴리 끄고 쇠를 5mm만큼. 자, 얘가 뭐였죠? 실리콘이었죠. 우리가 아까 실리콘 면을 없애버렸네요. 재질을. 자, 스포이드를 눌러서 자,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자, 이 실리콘에 해당되는 모델링을 클릭해주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불러와지죠. 자, 그럼 5mm 줬던 여기에다가 실리콘 재질을 넣어주고 유리도 동일하게 자, 쉘을 얘를 쉘을 10을 줬구나. 10. 자,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도 쉘을 10으로 됐다, 그렇죠? 자, 유리 재질을 넣어주세요. 자, 해당면은 유리 재질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측면을 좀 지워주자 그랬죠. 자, 다시 폴리에 가서 면. 자, 얘는 측면을 위에 측면 델리트, 아래쪽에 델리트, 여기도 델리트, 여기도 델리트. 자, 측면의 면들을 지금처럼 프론트 뷰에서 선택해서 삭제해 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얘는 앞면과 뒷면밖에 없는 겁니다. 유리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프레임 부분은 다시 재질을 아까 앞서 만들었던 프레임 재질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리 재질은 실리콘과 같이 스페이스 딱 키거나 아니면 각자 알아서 Y축에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얘를 딱 배치해 주면 돼요. 자, 그럼 Alt W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샤시 프레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봤어요. 자, 하나는 어떤 방식? 박스 형태로 실제로 우리가 실제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하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 세워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시가 많다, 샤시가 엄청 길다, 자,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런 샤시가 뭐 쭉 연결되어져 있다. 자, 그럼 플랜을 길게 그려서 커넥터로 나눠서 지금처럼 챔퍼로 프레임 굵기를 만들고 나머지 유리와 실리콘 부분을 그려주면 됩니다. 샤시가 혹시나 자, 이제 우측에 있는 또 샤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놨던 얘를 Shift를 눌러서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로테이트로 90도만큼 자, 위치 시켜볼까요? 여기에다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어가 있네요. 얘는 폴리에 가서 얘를 얘가 높이가 있나? 잠깐만요. 얘도 200 높이만큼의 턱이 있네요. 자, 얘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대로.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그렸던 방법이나 뭐 두 번째나 뭐 동일하게 지금처럼 폴리에 들어가서 얘를 다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꺼서 한번 볼게요. 다시 끄고. 자, 위쪽에 만들어뒀던 얘도 도면하고는 약간 틀어졌네요. 얘가. 자, 다시 폴리 켜서 점 선택. 자, 얘를 어디? X 화살표로 맞추면 되죠. 자,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쭉 선택해서 이 점을 이 점이 여기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자, 그럼 도면에 정확하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자, 이쪽 샤시도 반대쪽에 프레임이 하나 있기 때문에 Shift 복사. 자, 프레임이 들어갔다 그렇죠. 샤시 형태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위에 프레임도 복사해서 하나 넣어주세요. 자, 탑뷰에서 얘를 쭉
점 선택해서 지금 프레임이 좀 길어졌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샷이 또한 뭐 디테일하게 그리면 좋지만은 우리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공간에서는. 자, 얘는 우리 앞서 배웠던 얘를 사용할까요? 그냥 자, 플랜으로, 자, 다시 플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프레임이 탁 붙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살짝 띄워주면 좋아요. 한 5mm 정도. 50. 자, 그럼 위아래 5mm씩 벌어졌죠. 얘도 890으로 만들어 버리면 좌우로 5mm씩 띄워지게 됩니다. 자, 이 플랜을 폴리에 가서 자, Z 눌러서 한번 볼까요? 얘가 여기까지 와 있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선택해서 자, 프론트 뷰에서 얘를 선택하면 빨갛게 나오는데 얘는 F2를 눌러주면 이 붉은색은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셋. 자, 100만큼 인셋을 할게. 오케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번 만들었던 유리를 다시 복사해서 쓰긴 하는데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유리를. 자, 디터치. 자, 지금면 떼내고 자, 쉘. 보통 문두께 40 정도 돼요. 자, 그럼 얘도 재질에서 앞서 이제 짙은 블랙 프레임으로 넣어 주도록 하고, 자, 앞에 안쪽에 유리 부분 많이 해봤다 그렇죠. 자, 면에 들어가서 면 선택하고 인셋. 자, 인셋을 자, 컨트롤 Z 하고 잘못 누르면 오 체크 디터치. 오케이. 자, 폴리 끄고 자, 그러면 실리콘 면이 선택되어 있죠. 자, 익스트루드 쉘 10mm만큼만 가도록 할게요. 탑에서 Z 누르면 그대로 확대가 되죠. 자, 다음 유리 부분. 자, 유리도 쉘을 그대로 줘버릴게요. 10mm만큼. 자, 폴리에 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유리의 측면들은 자, 지금처럼 다 지워버릴게요. 델리트. 실제로는 유리의 앞뒷면만 있도록. 자, 유리에 재질을 넣어주고 실리콘 부분도 재질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얘를 옮겨주고, 자, 손잡이는 라운드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해당 도어를 선택하고 레프트에서 Z를 누르면 여기 있네요. 얘를 약간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유리가 센터에 와 있지 않네요. 자, Y축으로 센터에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 라인을 레탕글을 써서 여기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 여기에 그냥 맞춰 버릴까? 여기에 일단 맞춰 주세요. 그래서 손잡이를 한 50 정도.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자, 시그먼트를 선택하고 왼쪽에 선을 하나 삭제를 해주세요. 자, 모든 점은 코너.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측 Alt W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측만 선택해서 필렛을 줍니다. 필렛. 자, 필렛은 이 화살표를 꾹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들 때 떼주면 된다 그랬죠. 이 정도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버텍스는 끄고, 자, 레탕글에 들어가서 여기서 써도 되는데, 아니면 렌더에이블 스플라인을 모디파이에 들어갈까요? 자, 이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렌더에이블 스플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께를 한 20 정도, 3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재질은 동일한 재질로 같이 블랙 프레임 컬러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자, 로테이트를 회전. 자, 여기에 센터. 자, 여기에도 센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밀어. 카피 Y축으로. 탑뷰에서 그대로 미러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배치. 자, 그러면 얘도 완성이 됐네요. 얘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로테이트로. 자, 센터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5mm씩 얘를 띄어서 레프트 탑뷰에서 보면 약간 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얘를 어떻게 가르치지? 자, 얘는 스페이스를 키고 Y축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렇죠. 자, 스냅을 여기를 잡고 딱 맞춰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lt W 눌러서 보면, 자,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F8을 누르면 축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F6이 Y축이에요. 자, 그래서 얘의 센터에 스냅이 딱 걸리죠. 얘의 센터에 위에 프레임 센터에 이렇게 맞춰주면 정확하게 얘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200 높이의 턱도 들어가집니다. 200. 됐네요. 자, 그리고 우측에 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도면에 맞도록 박스를 하나 그리고 높이는 2100만큼 됐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테리어 마감은 항상 이런 프레임들은 벽체 마감보다는 조금씩 10mm씩 더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220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폴리에서 엘리먼트로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한 덩어리로 얘를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Y축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혹시 2021 버전 쓰는 친구들은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Y축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자, 됐네요. 자, 그럼 위쪽 얘 두께가 D를 눌러서 한번 재보면 20이네. 20. 자, 그럼 우리 처음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Alt W로 하면 확대하고. 자, 이번에는 작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는 Alt Q를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거 외에는 숨겨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계단축키가 아래쪽에 있는 얘의 아이솔레이트. 자, 얘를 다시 클릭해주면 다시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클릭을 해서 High on Selected 하면 내가 선택한 거 외에는 숨겨 놓을 수 있고, 우클릭해서 Unhide All을 해주면 전체를 불러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lt Q가 편하죠. Alt Q로 해서 얘를 커넥트해서 중앙에 하나 나눠줄게요. 자, 우리 해봤다 그렇죠. 얘를 스냅이 켜져 있죠. 단축키가 S입니다. Y축으로 붙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자, 이제 면을 선택해서 요쪽 면, 자, 컨트롤 누르고 요 안쪽, 이 안쪽 두 면이죠. 두 면. 지금처럼 이 면, 이 면 마주 보는 두 면을 브릿지를 시켜서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해제해 주면 다시 모든 면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들어간다 그렇죠. 자, VR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VR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냥 박스 형태로 막혀 있고 손잡이 라운드 형태의 손잡이가 우리 반대쪽에 그렸던 모델링 했던 이 손잡이랑 비슷한 손잡이네요. 자, 얘는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네. 얘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2100만큼 딱 붙여버릴까요? 그냥 얘를? 아니면 뭐 한 3mm만큼만 이렇게 띄워줘 버릴게요. X축으로. 됐다 그렇죠. 자, 그럼 바닥도 폴리에 가서 바닥면 선택해서 Y축으로 5mm를 이렇게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바닥이 탁 붙어 있으면 얘가 이제 이런 턱 같은 게 잘 표가 안 나는데 살짝씩 띄워주면 이런 경계 라인들이 좀 더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살짝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손잡이가 이쪽으로 열리니까 여기에 하나 달려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럼 앞서 만들었던 이 손잡이를 그냥 복사해 쓰도록 할게요. Shift 눌러서 복사, 카피. 자, 얘를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하고 Y축으로 대략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F4 됐네요. 자, 얘는 손잡이가 약간 스틸 소재였다 그렇죠. 화이트네, 화이트. 자, 그러면 화이트 재질의 재질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이 블랙 매트 재질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Shift 눌러서 옆으로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럼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네. 자, 이 재질을 Shift를 누르고 옆으로 복사. 자, 얘는 화이트 재질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어랑 손잡이랑 문프레임 얘네들은 지금처럼 화이트 재질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벽체는 다시 하나 재질을 가지고 와서 얘는 이름 하나 적어줄까요? 화이트 벽이라고. 화이트 벽. 벽. 그냥 벽이라고 해놓죠. 자, 디퓨저 컬러는 화이트로 해주고, 기본 화이트 벽은 리플렉트 수치를 주면 좋은데 굳이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화이트. 자, 얘도 화이트로. 여기까지 벽체 재질을 넣어줍니다. 오늘 첫 시간은 CAD 도면을 정리해서 맥스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벽체 모델링. 자, 세 번째는 샤시. 자, 그리고 유리. 자, 유리면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면이 렌더링상에서 하얗게 나오거나 얼룩져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측면을 지어주는 게 좀 중요했었고요. 자, 그리고 유리, 이 샤시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각자 개별적으로 박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리에서 선을 나눠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면이 많지 않다면 얘처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혹시나 창이 너무 많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두 번째 방법의 모델링이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에 F4를 눌러서 잠깐 보면 폴리 형태의 얘가 지금 면이 잘 안 보이지네. 사각형의 면을 유지하면서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사각형의 면을 만들어가면서 모델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 워낙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다 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되도록이면 박스 형태의 모델링을 해주고요. 만약에 면이 많이 복잡하다, 자, 그러면 라인 형태로 작업을 해서 익스트루드 시키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